여기가 지금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반포 설해공원입니다. 최근에 고급주택 시장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더 팰리스 73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백색 건축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한 걸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소 가격이 이제 100억대이기 때문에 초호화 아파트 분양 사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반포라는 입지가 물론 고급 주거 지역이지만 아파트 위주의 그런 단지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문도 약간 들 수 있는 건데, 이 더 팰리스 73이라고 하는 단지는 한 층에 한 세대씩 지상 35층까지 올라가는 건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2개 동에 들어가게 돼서 73개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가는 단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보이는 이런 아파트들 자체도 다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인데, 더 팰리스 73처럼 한 층에 한 세대 쓰는 초대형 아파트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펜트급에서 실면적 100평 넘게 초고가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더 팰리스 73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대가 실면적이 100평이 넘어요. 그런 세대가 5층부터 33층까지 주르륵 있고 34층이랑 35층 두 개 층을 펜트하우스가 쓰게 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희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하이엔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팰리스 73이라고 하는 단지 이름에서 알 수 있을지 73세대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단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여기 반포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적은 세대수를 자랑하는데, 그렇다고 이 건물의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대지 면적이 2,700평이고 연면적이 15,800평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5층부터 35층까지 주거 시설이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하층부에는 오피스텔과 상가와 커뮤니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주 적은 세대수의 주거시설로 가서 프라이빗한 형태를 누리거나, 아니면 큰 규모의 건물로 가서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를 단지 내에서 누리거나, 이 둘 중 하나인 경우가 많은데, 더 팰리스 73은 세대수는 적고 건물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랑 그런 상업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팰리스 73의 상품성을 좋게 만드는 요인 중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처드 마이어라는 건축가 자체가 평범한 건축물을 만드는 건축가라기보다 뭔가 작품, 랜드마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개성이랑 특성이 강한 건축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더 팰리스 73은 73세대가 들어가는 고급 주거시설이잖아요. 한국에 73세대짜리 공동주택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소하고 앞으로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누가 봐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층에 한 세대가 맞는데 5층만 예외적으로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게 붙어있냐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걸 이해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더 팰리스 73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대략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최근에 시마크 호텔이라고 하는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한 호텔을 일부러 갔다 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가 그 시마크 호텔에 가서 저층부에 있는 수영장에서 놀았어요. 근데 그 저층부에 있는 수영장이 이 더 팰리스 73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런 커뮤니티 존과 호텔 동이 좀 분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더 팰리스 73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층의 오피스텔 상가 커뮤니티 건물은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2개의 고층 건물이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둘 다 5층에 있지만 떨어져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마크 호텔과 이제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놀았던 그 수영장이 여기 더 팰리스 73의 오피스텔 동이 되는 거고, 이 시마크 호텔의 호텔 동이 여기 더 팰리스 73의 주거 동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5층부터 공동주택 아파트가 시작된다고 하면은 그럼 당연히 최저층부인 5층이 싸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5층 바로 위층인 6층이 가장 낮은 분양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아래에 있는 5층은 특별하게 그 커뮤니티 동과 맞닿아 있는 이점을 활용해서 단독 정원이 더 있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평 정도 되는데 이 더필리스73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원래도 모든 세대에 단독 정원이 들어가요. 세대 내부에. 그렇기 때문에 이 5층 정원 세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있는 25평 단독 정원에 플러스로 25평이 있는 거라 약 50평 정도의 단독 정원을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저도 이게 리처드 마이어가 고급주거 전문가라고 괜히 불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또 절묘하게 지금 한국 고급주택 시장에는 세대 간섭 이슈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아무리 부자여도 공동주택에 사는 한 완전히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불해도.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다른 장점으로 커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필연적으로 2700평짜리 땅에 두 개의 동으로 올라가게 되면 마주보는 동끼리 세대 간섭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더필리스 73이라고 하는 건물은 두 개의 동이 나비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 리처드 마이어의 의도를 좀 예측을 해보건데 그러니까 한강 쪽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바깥쪽으로 뻗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집 내부의 후면 쪽에 단독 정원이 있는 부분이 A동, B동이 좀 가까이 붙어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붙어 있는 부분, 이 집 내부의 한 30% 미만 여기를 그냥 과감하게 거의 포기하고 나머지 70% 정도 되는 면적을 완전히 개방감을 넓힌 거죠. 세대 간섭을 아주 적게 해서 이 바깥쪽 면은 세대 간섭이 거의 제로라고 볼 수 있고 마주보고 있는 방향에만 세대 간섭이 조금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바깥쪽으로 뻗어 있는 형태니까 건물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더필리스 73이 처해진 상황이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필연적으로 두 개의 동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고급주거 전문가가 정말 잘 해결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2700평짜리 땅에 초호화 고급주택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한 동을 크게 올리는 거 생각을 할 텐데 필연적으로 두 개의 동을 만들게 되면서 이 리처드 마이어라고 하는 거장한테 좀 숙제가 생겼던 거죠. 근데 그거를 별거 아니라는 듯이 멋있게 해결하고 아래층에 오피스텔을 넣음으로써 멋진 건물을 만들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좌회전으로 꺾으면 바로 현장이 나와요. 더필리스 73의 위치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고속터미널 반포 메리어트 호텔과 레미안 퍼스티지라고 하는 유명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바로 맞은편이에요. 네,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으로 PD님 바로 뒤에 그 더필리스 73 사업지 현장이 있습니다. 동쪽 방향에는 성모병원이라고 하는 대형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걸어서 누릴 수 있다는 게 이게 또 자산가분들도 이런 거 되게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럼 여기에는 네. 아까 말씀하신 B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이 강남 방향에 B동이 들어가고 저 여의도 방향에 A동이 들어가는데 근데 또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여기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양쪽이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그 평면도 양쪽이 데칼코마니 형태로 똑같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또 내부 평면은 다르게 놨습니다. 나비 모양의 그 나비 날개 끝부분 있죠. 그게 B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거실이 위치해 있고 A동에는 또 안방이 위치해 있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그 고급주거 전문가라고 불리는 마이어의 디테일이 아닌가. 그리고 마이어 건축가를 그 지칭하는 수식어 중에 또 아까 백색 건축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하얀색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빛을 되게 중요시한다 그래요.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막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양쪽 A동과 B동의 평면을 다르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PD님이 처음에 저한테 했던 질문이 있죠. 아니 그럼 100억대가 넘는 하이엔드 아파트인데 뭔가 조금 안 어울리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 정면의 아파트들을 보면은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아파트들이 물론 엄청나게 좋고 비싼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런 초대형 초호화 고급주택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강남 아파트 중에 이제 좋은 아이들인 거죠. 근데 실제 수요층들은 이제 그런 것보다 난 상품성만 좋으면 충분히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지금까지 한 3-4개월 정도의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업체들과 브랜드와 시설들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일반적인 레일이 있는 수영장도 있고 풀파티 전용 수영장이 또 있고 이런 형태로 굉장히 그냥 부유층 타겟에 특화된 커뮤니티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니 부자들은 호텔 회원권이랑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있기 때문에 그 건물 내부에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런 거 안 써, 이런 경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수요층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건물 안에 있다는 거를 굉장히 장점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차 타고 가서 발렛 맡기고 주차하는 거랑 건물 내부에서 걸어가서 쓸 수 있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크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걸어보니까 굉장히 넓은 느낌이 나지 않나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양쪽으로 긴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더페리스13의 입지가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의 호텔이 있던 자리예요. 반포 셰라톤 팔레스 호텔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특급 호텔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되는 게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춥네요. 좀 전반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이 리처드 마이어 작품이라는 거의 의미가 좀 많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한 지난 3개월가량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좀 부자분들이 이거를 투자 대상으로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요즘 우리가 미술품에 전반적인 관심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미술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근데 리처드 마이어라는 이 건축가라고도 지칭을 하지만 미술가, 이런 수식어가 또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하나의 작품으로 보고 소유욕을 자극하는 뭔가 이제 그런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주 희소한 아파트라는 부동산적인 특징과 세계적인 건축 거장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라는 관점이 더해지면서 투자 가치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 그게 다른 일반적인 고급 아파트들과의 좀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주택 100억 후반이랑 오피스텔 100억 초반이랑 좀 느낌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좀 큰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리처드 마이어의 작품을 소유하고 싶은데 내가 다주택자인 부자가 있어, 뭐 이런 분들이 이 더페리스 13이라고 하는 단지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고 주택수 포함이 안 되면서 살 수 있는 그 오피스텔 단층 세대들이 그래서 수요가 좀 몰린 게 아닐까 라고 그냥 제가 추측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도 다양하게 있어요. 15개 중에 일반 단층 세대가 있고, 또 그 안에서 펜트 세대가 있고 듀플렉스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또 펜트 세대, 듀플렉스 세대는 가격이 확 올라가요. 이 일반 단층 오피스텔은 이제 100억 초반 정도, 요 정도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 거주할 생각은 없고 리처드 마이어의 작품을 소유하고 싶어, 이런 부자가 있다고 할 때 그게 좀 타겟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물 후면에 온 김에 더페리스 13 건물 높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이 이제 반포 효성 빌딩이라고 하는 건물이거든요. 저 높이가 한 90m 정도 됩니다. 지금 더페리스 13이 지상 35층짜리 건물인데 이 층고가 높다 보니까 이게 세대 내부 천장고가 3m입니다. 3m.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 더페리스 13이 어느 정도 높이가 되냐,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이 더페리스 13의 높이가 한 145m 정도 됩니다. 150m가 조금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건물 대비해서 50m 정도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이 건물의 반 정도가 더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정면에 보이는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보다 꽤 높은 높이인 거예요. 오늘 저희가 네. 얘기한 거를 좀 정리하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네. 아까 저희가 오프닝을 했던 네. 그 장소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리처드 마이어가 고급 주거 전문가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런 73세대짜리 공동주택, 그것도 서울 강남에 지을 일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에테르노 성담이라고 하는 단지에 라파엘 모네오라고 하는 또 다른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설계를 맡았을 때 그 외관 설계만 맡은 건데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리처드 마이어는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중에 한 명이고 랜드마크를 만들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외관 설계만 맡은 게 아니라 내부의 수전 하나까지 리처드 마이어 오피스에서 다 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심이 확 올라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거 정말 못 나온다, 이게 사실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여기까지 오늘 더페리스 13 사업지 현장에 나와서 생생한 리뷰를 한번 전해드려 봤고요. 이상 박태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